10분대 동부간선도로 지하와 가성비 좋은 데가 있습니다. 일자리도 생기고 문화도 많아지고. 상급지라면 유명한 것보다 유망한 곳에 가는 게 좋아요. 유명한 상급지가 서울에 있지만은 상급지 내에서도 다소 조금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지만은 유망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의 유망한 곳은 늘 얘기를 했지만 노원구, 뭐 구로구, 그다음에 은평구 뭐 이런 데는 저는 유망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림 쪽도 이제 관악 쪽도 이제 유망한 지역이 되겠죠. 왜냐하면 노원구 같은 경우 제가 자주 말했지만은 되게 좋은 호재들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얘들은 10분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동부간선도로 지하와 내년에 착공을 한대요. 근데 구간 자체는 성북구, 강북구 있는 요 사이에 월계랑 월릉 IC 여기 내부순환도로 있는 사이 위쪽부터 요렇게 내려와서 요런 식으로 삼성 IC 뭐 청담 IC 뭐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연결이 된대요. 이거를 목표를 2028년까지 한다고 하니까 되게 이거는 큰 호재죠. 근데 지금 노원 같은 경우는 저는 유망한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2040 서울 플랜에서 지천 계획이라든지 지중화 계획 여기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의 물건도 교육에 대한 것도 동북선이 이제 조만간에 그것도 이제 운행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지금 여러 가지가 계속 뭔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일자리도 생기고 문화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노원구의 중계, 상계, 하계가 과거에 도남동보다 안 좋았어요. 가격들도. 근데 역전을 했잖아요. 거긴 진보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망한 곳, 진보가 있는 곳, 지역적으로 물권적으로 진보가 있는 곳을 잘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상급지가 송파가 있잖아요. 뭐 용산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용산도 되게 사람들이 모르는 꼬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유망해요. 왜냐면은 가격이 오르니까. 지역의 브랜드가 있어서. 송파도 유망한 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생각하느냐? 잠실을 생각하죠. 잠실이 아니라도 괜찮거든요. 내 재정 맞게 송파의 브랜드에서 신축으로 갈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데가 있습니다. 용산도 있습니다. 마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재건축만 생각하는데 리모델링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입지만 생각하는데 그 좋은 입지에 사람들이 나중에 발견할 수 있는 틈새가 되는 상급지 중에서 차선책의 입지도 한번 바라보시고 이것도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유명보다 유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되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과외를 열심히 시켜줬는데도 10점 받고 이랬어요. 100점 만점에. 공부를 하기 싫었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뭐 나중에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한 번에 20등까지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조금 마음을 잡고 하면서 계속 진보를 했어요. 근데 저희 누나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전교 뭐 10등 안에 놀고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저희 누나가 전교 5등을 했는데 그것보다 제가 반에서 46등 해서 반에서 20등 한 걸 훨씬 더 기뻐했어요. 사실은 진보라는 거랑 이런 거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수익보다는 수익이 더 좋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유명한 데는 누구나 들어갈 수 없지만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큰 데는요. 내가 나중에 가져갈 수 있는 수익과 행복감도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의 폭이 중요한데 상급지에서 그런 대체가 되는 상품들, 그 틈새들, 그런 진보가 하는 데들, 그런 데들이 뭐 예를 들어서 송파도 리모델링 한 데가 있고 용산도 있고 뭐 마용성 중에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의 주시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도시에서 유명한 곳은 분당입니다. 그리고 유망한 곳은 일산이고요. 수요층이 꾸준한 곳은 평촌이에요. 평촌도 범계와 이제 평촌역 위쪽에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혼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도 리모델링이 진행이 잘 되는 것은 범계역 아래쪽이 좀 잘 되지만요. 전체적으로 모든 아파트는 아니지만요. 선택적으로 수요가 꾸준한 곳에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것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진입할 곳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적으로 진입해야 되는 곳이 중동이에요. 중동 같은 경우도 주목해야 되는 게 제가 부천은 저번에 소사역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중동 같은 경우도 부천시청 아랫동네
그다음에 송내역 윗동네, 신준동역 아랫동네 요런 데 일부 지역들이 리모델링 예정구역이나 그리고 상동 같은 경우는 좀 추진을 열심히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도 지금 일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입하면 되고, 그리고 3본 같은 경우도 3본이 사실은 수요층이 조금은 제일 작다고 생각되는 게 사실 일산이 제일 커요. 제일 크고 그 다음이 분당, 평촌, 그 다음에 중동 3본 이렇게 되는데 3본 같은 경우도 재건축도 좋아요. 지금 재건축으로 으쌰으쌰 하는 데가 있지만은 거기에는 조금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뭐 거기에 분들이 기분이 나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재건축으로는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모델링을 속도 있게 내는 새 아파트가 되는 것들 3본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얼마 전 오늘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죠. 3본의 그 율곡 리모델링 안전진단 통과라고 했는데 리모델링은 초반에는 괜찮아요. 초반에는 괜찮고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될 때 가격들이 가장 많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점점 가격이 둔화돼요. 왜냐하면 이제 추가 분담금이 가시화되면요 사람들이 좀 떨어져 나갑니다. 가격도 좀 둔화되고 그러다가 확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준공이 되잖아요. 그럼 가격이 또 올라버립니다. 초기에 들어가는 거랑 중기에 들어가는 거는 시간이 조금 기다림이 필요하고 이제 신축까지 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것도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뭐 자주 얘기를 했지만은 개포 우성 9차 같은 경우는 되자마자 이제 실입주를 하니까 5억 가까이 올라 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저는 3본 같은 경우도 재건축도 좋지만요. 우선은 속도가 빠른 리모델링도 눈여겨봐야 되고 3본도 리모델링이 좀 산재가 되어 있어요. 역세권인 주변으로도 많지만요. 역세권하고 거리가 좀 먼 곳에도 진행이 잘 된 데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도 이제 잘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출에 대한 방어책을 좀 가져가야 됩니다. 영끌의 기준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득 수준과 생애 주기를 보고 영끌을 해야 돼요. 내 나이가 30이고 연봉이 2억이다. 그리고 직장의 지속성이 10년 이상, 15년 이상 보장이 된다. 그러면 대출 4, 5억 해도 됩니다. 그거는 영끌이 아니라 적당한 겁니다. 반면에 내 나이가 70이고 현금 순환이 150, 월 150이에요. 대출을 1억 하면 이 1억이 영끌이 됩니다. 기준을 잘 세워야 됩니다. 남들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영끌의 기준을 세우면 안 되고요. 우선은 내가 주택에 대한 부분을 접근을 하려면은 내 형편에 맞게 영끌의 기준과 내가 지출의 기준들을 잘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특히 다주택자들한테는 현금의 적정 보유를 좀 권면을 하고 싶어요. 다주택자들은 이제 집에 대한 효용성을 알기 때문에 계속 살려고 해요. 근데 되게 무섭거든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3주택 가진 사람이 4주택, 5주택, 6주택 막 이제 뭐 틈새를 찾아가면서 계속 영끌하면서 살려고 해요. 세금 중과 맞으면서까지도. 근데 우리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저도 역전세 맞아봤습니다. 막 동시다발적으로 맞아봤습니다. 힘듭니다. 힘들어.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서 최소한의 현금들은 마련해야 돼요. 최소한의 현금 보유를 해야 돼요. 무주택인 사람은 어떻게든 좀 해결되는데 다주택은 해결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적정 현금 보유도 필요하고요. 현금이 똥이 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호장치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하락과 조정의 방어장치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현금도 일부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금을 다주택자가 전혀 없이 다주택 이끌어가는 건요 되게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조건 내 돈이 되는 대로 다주택은 사지 말고 현금의 포지션도 고민을 하면서 하락과 조정의 방어 장치를 꼭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동산의 기본 원칙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급이 많을 때는요 우리는 매수가 유리합니다. 공급이 많을 때 많다고 불리하다 생각하죠. 하지만 그때는 매수하셔야 돼요. 좋은 지역이라는 전제에서요. 공급이 적잖아요. 그럼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공급과 수요의 다양한 뭐 수요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외부 변수가로 이제 조정이 되는 시장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렇게 되면은 갈아타는 것도 유리해요. 수요가 눌릴 때는 현금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 가격이 또 오르고요. 세금과 대출이 완화될 때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앞으로 이 시장을 준비하는 수단으로 삼는 게 필요해요. 저는 그걸 원칙으로 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어떤 포지션이냐 기다리는 포지션입니다. 현금 순환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회수가 많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무리해서 늘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대체 수단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방어책이 있어야 됩니다.